여성하고 남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격 차이랄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유로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여성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뭐 해? 아, 퇴근 중이야. 오늘 술 한잔 할 수 있어? 해서 만난 거예요. 이 남녀는 사귈 때 어떤 식으로 사귀었냐면 데이트를 하고 나면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가요. 소주, 맥주를 사가지고 남자의 집에 가서 마신 다음에 저녁에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이제 헤어지는, 사귈 때는 그게 루틴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난 거죠. 만나서 역시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남성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그냥 예전 데이트할 때처럼 그렇죠, 그날은 그렇죠. 만남을 가진 거네요. 그리고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잠든 후에 이 여성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입었던 파카 하나만 위에 걸치고 그 전제 이제 안에 나체죠. 뛰쳐나와서 경비실한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떡해.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난장판이에요. 탁자는 엎어져 있고 깔려있던 양탄자도 완전히 흐트러져 있고 그 침대에도 보니까 뭐 옷 같은 것들이 뭔가 이렇게 서로 실갱이 한 것처럼 돼 있어요. 남자는 이제 술을 먹고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찰, 검찰, 법원 또는 뭐 객관적인 사람도 정상적인 여자라고 한다면 강간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체로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겠어요.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더욱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체포를 하면서 이제 그 흔적들을 다 사진을 찍은 거죠. 그다음에 여자 몸에 있는 DNA, 남성의 DNA, 남성 정액 DNA, 이제 타액 DNA 이걸 전부 다 이제 검출을 했어요. 이걸 이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이제 아마 다른 변호사님을 하다가 다른 변호사님이 이건 도저히 무죄를 받을 수 없다. 남성 편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온 거죠. 전 변호사는 아니, 나한테 인정을 하라고 한다. 이건 무죄를 받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남성은 나는 도저히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는 무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남성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내가 믿더라도 이런 정황상 당신이 무죄를 받기는 어려우니 그렇죠. 그럼 일종의 합의를 그냥 차라리 하고 끝내라 뭐 이렇게 일단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했죠. 이건 당신 말이 100%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건 무죄 받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은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죄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나의 무죄 변론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수임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건을 수임하면 또는 이제 가해자를 몰린 사람이 대화를 오래 하면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지 감이 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는데 기록을 뭐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정사를 하는 거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이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술을 먹다가 이 여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남자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담배를 피다가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이를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유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때부터 거절을 했고, 그래서 본인의 청바지를 이 바지를 벗겨서 내동댕이 친 다음에 강제로 침대로 데리고 와서 나를 강간을 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검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니까 청바지에 내동댕이는 쳐 있어요. 근데 그 청바지가 이 여자 주장대로 화장실 앞에 청바지가 내동댕이 쳐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담배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내동댕이 쳤다고 한다면 담배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섰잖아요. 증인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운다는 거예요. 자, 화장실 갈 때 주로 담배 피우죠. 담배 피우는 사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청바지 위에 말보로라는 담배가 있어요. 당신 말보로 담배 피냐? 그랬더니 말보로 담배 핀다는 거예요. 야, 그 여자 담배값이네. 예. 검사는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었지만 거기에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밑에 청바지를 벗었고 담배 한 가치를 뺀 다음에 담배를 물고 그걸 자기 바지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동댕이 친 바지라고 한다면 그 위에 담배값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증인한테 왜 당신은 담배값이 청바지 위에 있는 거냐.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DNA 검사한 거 있잖아요. 여자 이제 증인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 성관계 후에 나체로 밖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속옷을 입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도망 나오는데 어떻게 속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검찰이 제출한 증체 메토를 제시합니다.
자, 당신의 브래지어에 보면 어. 남자의 타액 DNA가 있어요. 당신의 하의 속옷에 보면 남자의 정액 DNA가 있는데 당신이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남자의 DNA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다음에 뛰쳐나왔다는 그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속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옷까지 다 입었어요. 입은 다음에 다시 옷을 다 벗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묻어있던 남자의 타액이 브래지어에 묻은 거고 자기에게 남아있던 남자 정액이 속옷에 자신의 묻은 팬티에 거고. 묻은 거예요. 속옷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굉장히 당황을 하죠. 법정에 당황을 하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아, 그래요? 또 울기 시작해요. 왜 아니 자기 나는 억울한-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가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증인을 추궁할 때 그 전에 판사는 재판장은 이건 당연히 뭐 남자가 했겠지 이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면서 재판장이 변호인 잠깐만요. 해놓고 이제 본인이 막 신문을 하시는 거야. 증인의 의심되니까. 여자 증인에 대해서 재판장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그 남성은 변호사님 안 만났으면 진짜 그냥 성범죄자로 몰리고 합의금 물어주고 이럴 뭐 뻔한 또 사건이었네요. 다른 뭐 또 변호사 만났으면 그 변호사도 발견할 수도 있었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그 사진을 제출 안 했다든지 그렇네요. DNA 검사 결과를 제출 안 했으면 이건 무죄받기가 불가능해요. 검사는 여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서 증거라고. 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가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짜 그 경우는 변호사님도 이기고 나서 좀 기분이 이상하셨었겠다. 그런 사건이 네. 성취감을 느끼죠. 선임할 성취감으로. 때부터 이것은 어려운 사건이고 그렇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뭔가 결정적인 하나를 딱 잡아내는 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뭐 1%, 5% 또는 0%인데 이걸 확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성취감이 상당히 있고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말과 피의자,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말 중에서 누구 말이 진실이라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인데 성범죄에서는 거의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많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네. 마치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예. 약간 법 운영이 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이제 심심치 않게 상당히 있는 거죠.